보타점 1월 20일 오픈합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보타점에서 받아보세요. 네이버와 구글에서 보타점을 검색.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1번 분들 현재 상황이나 우리 1번 분들의 속마음 좀부터 뽑아 볼게요. Two Pentacles, Hangman, Two Cup, Ace Wand, 그리고 Five Pentacle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고민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걔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아니 근데 잠깐만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은 하면서 근데 또 그러면서 내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서 놓기도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갖고 놀고 있어요. 약간 좀 시소를 타는 기분으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이걸 약간 무한 반복 중이다라고 보여요. 음. 어, 뭔가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끝나면서도 살짝 좀 여지를 주고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걔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끝나면서도 왜 여지 주는 그런 멘트들은 왜 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혼자 스스로를 좀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약간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뭔가 많이 좀 매달려 봤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미 좀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쏟고 싶은 기운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만 높아질 것 같아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감정적으로 올스톱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음,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확실한 신호를 안 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못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뭔가 한 발만 더 내디면 낭떠러지인 것 같은 그런 좀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보여져요. 네. 자, 그리고, 근데 약간 제일 짜증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을 너무 절절히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뭔가 잘 맞을 때는 잘 맞았잖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은 또 없었을 것 같아. 앞으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좀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면서 만약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이 남아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손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도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 아니면 나만 혼자서 이 관계에서 그렇게 쎄 빠지게 노력을 하고 나만 혼자서만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 같다. 이번에는 나도 좀 성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나름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서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유일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살짝 우리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더 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제일 여러분들이 빡치시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끝난 거는 같이 끝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만큼 힘들어 하긴 할까? 아니, 얘는 이렇게 잘 살아 보이고 얘는 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뭔가 나 혼자서만 이별을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들어도 뭔가 티를 안 내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진짜 겁나게 그게 더 괘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로버스.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좀 전형적인 하남자예요. 뭔가 이별을 자기 멋대로 결정해놓고 분명히 시작도 끝도 이 사람이 먼저 좀 결정을 하고 무슨 독불 장군 마냥 히틀러 마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날카롭게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냉정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후폭풍을 쳐맞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네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런 느낌. 엄마한테 독립한다고 짐 싸서 다 나간 사람이 첫날부터 친구네 소파에서 신세 지내는 꼴이 있거든요. 이별을 뭔가 제대로 할 깡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올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을까? 이별한 게 맞았을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까? 이러면서 지금 이별을 해놓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망했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약간 좀 자기 연민에 빠진 느낌도 있어 보여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어쩌면 이 사람도 완벽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상태로 끝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좀 끝난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상황적인 문제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원치 않았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결혼까지 갈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잘 맞을 때는 정말 좀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좀 주워 담을 수 있을까? 돌아간다고 해도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연락한다고 해서 겁나게 좀 쪽팔린데 내 자존심 이런 이러면서 혼자 좀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포인트는요. 지금 다시 연락하는 게 좀 꼴사나워 보인다? 약간 쫀심 상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나고자 했으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본인이 약간 좀 쪽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좀 밤중에 특히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불면증이 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사람도. 걔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걔는 뭐 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프사에 뭐 잘 올라오는 것 같고, 잘 사는 사진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연락한다고 해서 뭐 얘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막 울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진짜 아파요. 나도 지금 괴롭고 힘들고 상처를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끝이 맞나? 내가 그때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했나?
그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기도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어떤 죄책감이 있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끝날 당시에 좀 못된 말들을 했던 것들, 또는 여러분한테 어떤 여지를 주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것들, 또는 지금 뭐 어쩌면 제3자가 생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한테 진짜 좀 미안하다, 약간의 죄책감은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죄책감이 죽을 만큼 괴로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때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왠 줄 알아? 나는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뭐, 지금 딱히 용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냥 계속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때린 건데, 본인이 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 혼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위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왜 위로를 해주나요? 그래도 끝까지 남은 그 마지막에 그 쪼잔한 자존심이 있죠. 그 자존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거든요. 약간 좀 고집이 진짜 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진짜 미쳤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존심 빼면 시체고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죽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정도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진짜 좀 잘 사는 척, 멀쩡한 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SNS나 프사를 보면 내 인생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후련하다, 나 뭐 제3자랑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심은 아니에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좀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고 보이면 돼요. 네. 그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카드가 뜨지를 않아요. 밤마다 이제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이거는요, 밤마다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되냐 이러면서 내가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죽을 만큼 중요한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근데 또 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너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스스로가 만든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쌤통이에요. 이 정도의 속마음이라면요, 이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고개 한번 끄덕거리면 무릎 꿇고 기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결국 우리 여러분들이 승자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라고 하네요. 어쩌면 두 분은 좀 해부질 많이 했거나 좀 많이 싸웠다가 붙었다를 반복했던 사이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만큼 좀 불안정한 사이였다. 그러니까 좀 충돌이 좀 잦았다. 서로의 성향적인 부분이 완전히 좀 달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좀 극한의 좀 회피형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걸 정말 좀 싫어하고 본인만의 어떤 동굴 타임이나 회피 타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타임을 좀 못 참고 이 사람에게 막 좀 쪼거나 그러니까 좀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탓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든 이 사람의 탓이죠. 이 사람이 확신을 안 줬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너를 대하기가 어려워. 눈치 보여.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 이 사람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지금 와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 지금 와서 어떻게 꼬리를 내려야 될까? 그랬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내 알량한 자존심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프사나 뭐 SNS 이런 걸 염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보고만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그냥 궁금해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또 행동은 없다 이거죠. 아휴, 진짜 쫄보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심각한 쫄보인데.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만큼 맞춰주기 힘들 것 같다. 네가 어떻게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 너한테 사랑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만큼 못 해줄 것 같아. 너한테 의지를 못 하겠어. 뭐 이런 말들을 했거나. 근데 이 사람이 좀 웃긴 게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여러분한테 불만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작은 갈등도 못 참아요. 못 참고 그런 갈등 자체를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입만 꾹 쳐닫고 있어요. 꾹 쳐닫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좀 음흉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 놓고서 끝날 때 돼서야 한 방에 터트리거나 그때 돼서야 와다다다 쏟아내고서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말없이 문을 닫아버린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휴, 왜 살지? 이렇게 찌질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까요? 이 사람은.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쩌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삼각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이 쓰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약간 좀 비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그 제3자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하면서 좀 비교를 하고 있거나 약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만큼 본인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또는 좀 헌신적으로 잘해줬던 사람들, 또는 우리 여러분들만큼 좀 귀엽고 순수했던, 그러니까 감정만으로 연애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좀 순수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겠죠.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하네요. 근데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아휴, 이 사람은요. 밤중에 옷걸이에 걸린 본인의 코트를 보고도 귀신인가? 무서워 죽겠네. 이러면서 혼자 좀 자빠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아서 이 험난한 인생 어떻게 개척한대? 어떻게 살았대, 평생? 아휴, 네. 이 사람과 만나신다면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인생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서 어떻게 사니? 왜 사니? 약간 물어봐 주세요. 저 대신. 꼭 물어봐 주세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좀 볼게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10 cup, 8 pentacles, 5 wand. 이렇게 뜨네요. 진짜 너무 제가 이런 하남자, 이런 하여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분노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 리딩을 끝낼 때마다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좀 들어 놓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두 분 다 좀 성숙해지고 나서 만나고 싶대요. 재회를 하고 싶대요. 그건 확실해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과 좀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좀 먼 미래에 그러고 싶대요.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지금 당장은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거리적인 문제나 뭐 어떤 나이 차이라던가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좀 완전히 좀 다른 성향적인 문제들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런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좀 성숙해지고 나서 그때 돼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텐컵은 대표적인 좀 결혼의 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3월 달에 이 사람이 어떻게 좀 행동을 할지
아니지. 한 달 동안. 네,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것도 좀 볼게요. 1주 차, 2주 차, 3주 차. 근데요. 저는 이 사람 행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에서 4주차쯤에는 이 사람이 반드시 어떤 좀 액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살짝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찔러봤다가 다시 또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살짝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락 자체는 와서 소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간의 어떤 해명이나 오해를 풀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이거나 그런다면 반드시 그냥 때려 부시시고 연락하지 말라 이러면서 욕 한 바가지를 퍼부어 주세요. 이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연락 자체는 2주차 또는 4주차에 와서 그동안의 어떤 회포를 풀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볼게요. 아니면 만나게 되는 날짜. 0, 7, 9, 그리고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예. 두 분이 뭐 재회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재회. 그것도 볼게요. 근데 확실하게 좀 뜨긴 하네요. 되게 긍정적인 카드들만 떠요. 그래서 이분과는 확실히 좀 재회로까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좀 장기간 봐야 돼요. 근데 이 관계는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장기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을 네, 기다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어장친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기다리세요. 네. 절대 이 사람만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네. 그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조언 카드 하나 뽑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특히 더 좀 집순이가 되셨거나 지금 방에서 이제 밖에서 타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단 말이죠. 네, 유난히 요즘 따라 사회생활을 더 못하겠다. 요즘 따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못하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혼자만의 어떤 슬픔에 잠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고 해요. 자책하지 말라고 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래요. 네. 반드시 좀 자책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쨌든 그냥 이것 또한 내 80년 인생 중에서 되게 좀 짧은 시련, 짧은 그런 고난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관계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영상에 보시면 지금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댓글 컨텐츠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려 보겠고, 댓글로 본인의 소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기도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속마음이나 우리 2번 분들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포 펜타클, 교황, 운명의 수레바퀴, 7, 3 wands. 네. 뭔가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 우리 2번 분들도 이미 좀 많이 지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좀 기다린 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미 좀 마음이 많이 다를 대로 달아서 오래 기다린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머리랑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놓기는 정말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꽉 쥐고는 있지만 너무 꽉 쥐어서 그런지 손끝이 약간 좀 저려오는 느낌인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사람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랑 추억이 쉽게 사라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좀 손을 내밀어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좀 받아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어쩌면 좀 굉장히 좀,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좀 진지하게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연애나 썸이었다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감정 교류나 소통이 유난히 좀 잘 됐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는 여전히 다른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좋아했었고 진짜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만큼 뭔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해로운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서로가 좀 강하게 끌리는 만큼 되게 해롭고 벗어날 수가 없고, 약간 좀 비유하자면 좀 마라탕과 어떤 불닭볶음면 같은 관계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몸에 안 좋은 것도 알고 이 사람과 끝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놓을 수가 없는 관계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여러분의 이상형에 부합했던 것 같아요. 뭐 외적인 모습이든 아니면 내적인 모습이든 처음에는 되게 좀 배울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는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좀 어이없이 약간 좀 허무하게 끝났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 날까지도 그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하하호호 즐겁고 서로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미래 계획도 세웠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별 통보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좀 이유 없이 좀 잠수를 타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별이라서 당황하고 되게 좀 황당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미가 컸던 사람, 이렇게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던 사람을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무기력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 나 혼자서만 헌신을 하고, 나 혼자서만 노력을 하는 관계 같은데, 그리고 나 혼자서만 뭔가 기다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좀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떤 좀 무기력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쏟았던 그 시간과 감정이 너무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마치 좀 오래 정성 들여서 키운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물도 주고, 뭐 햇빛도 잘 받게 해주고, 바람 불면 뭐 보호도 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 노력은 다 뭐가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좀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게, 이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 중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루하루 좀 바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좀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굉장히 좀 잘 사네. 그러니까 이별 전보다 이별 후에 더 갓생을 사네. 약간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뭐 멀쩡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속마음도 한번 좀 볼게요. 아,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너랑 네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도 맞아. 너가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지금 계속 궁금해서 염탐해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다시 좀 너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너처럼 어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좀 이해해주던 사람은 처음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힘든 상황, 이런 걸 하나도 보지 않고 뭔가 순수하게 마음만으로 좀 사랑해주던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고마움이나 이런 게 좀 뒤늦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 뭔가 좀 현실적인 장벽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극복해야 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금전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문제든지 뭐 거리적인 문제든지 뭐 나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결혼까지 갈 수 없을 만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래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었더라면 너랑 진짜 감정적으로는 교류가 참 잘 됐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네, 좀 더 뭐라 하는지 볼게요. 음, 솔직히 너랑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너랑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느꼈을 때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해. 그게 좀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뭐 잘 맞을 땐 잘 맞긴 했지만 성격적인 차이나 간극도 굉장히 좀 컸었잖아. 너는 약간 좀 불같다고 해야 되나? 너는 약간 되게 좀 적극적이고 나를 참 많이 좋아해주던 사람이었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는 약간 이런 단점도 있잖아. 조금 너무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면 너무 나를 좀 쪼기도 했어. 너무 나를 약간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좀 솔직히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 이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권태로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극복할 만큼 그러한 의지가 좀 이 사람이 갈수록 좀 없어졌던 느낌이에요. 뭐 어쩌면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랑 겹쳐서 그렇게 좀 의욕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권태기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살짝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로 뭐 결혼할 것처럼 진짜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해놓더니만 갑자기 그냥 도망을 가버렸거나 그냥 갑자기 빤스런을 쳐버린 느낌이에요. 뭐 끝날 당시에 그냥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못 챙겨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너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잘 못해줄 것 같다.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각종 좀 핑계들을 대면서 좀 비겁하게 헤어졌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 점이 되게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좀 책임감이 굉장히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어떤 이미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사람이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고나라로 이제 택배 거래를 했어요. 이제 아이폰 신형, 아이폰 16인가?
네, 그걸 샀어요. 근데 갑자기 벽돌만 딸랑 온 거죠. 이 사람이 아이폰 16인 줄 알았는데 벽돌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정이 떨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 좀 애증이라고 하죠. 약간 좀 애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애정과 증오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정이 떨어지고 진짜 약간 좀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양가적이거든요. 여전히 좀 그립고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어떤 일부분의 추억들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좀 헌신적으로 잘해주던 부분들 이런 게 자꾸만 생각이 나고 뭔가 미화가 되면서 자꾸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 사람 속마음 좀 더 볼게요. 유일한 내 사랑, 너에게는 나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저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입만 털 것 같아요. 입은 이렇게 열심히 좀 털어댈 것 같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행동은 좀 너무 딴판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되게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음, 행동은 뭔가 두 개의 심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어쩌면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음, 조금만 더 볼게요. 진짜 있나?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나. 아, 진짜 지겹다. 뭐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돼? 이런 말을 했거나. 진짜 여러분을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본인이 서운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약간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이 되게 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음,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아요. 네. 갑자기 무슨 끝부분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약간 빌런 취급을 하는 꼴이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머리에 뭐가 들었나? 잠시만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실제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이렇게 약간 여지를 흘리듯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끝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다. 너는 너 같은 사람 앞으로 없을 거다. 너같이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 너같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앞으로도 없을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끝나거나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됐죠. 그럼 미련 넘치는 이런 말들을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괴로워할지 알았으면 그딴 말을 하면 안 됐죠. 아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약간 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의 그 전두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두엽이 약간 좀 태워졌나? 전두엽이 약간 좀 삭제됐나? 싶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건 본인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계속 불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쭉 입을 쳐 닫고 있어요. 쳐 닫고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 돼서야 갑자기 좀 터트려 버리거나 갑자기 좀 이별 통보를 해버리는 분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음흉한 무슨 뱀 같은 분이죠. 네. 말 안 하면 어떻게 안아요? 말 안 하면 불만을 어떻게 안아요? 여러분이 뭐 점쟁이인가요? 여러분이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신내림을 받으셔서 다음번에는 차라리 이분의 마음을 읽고 네 독심술사가 돼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신내림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자,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꼭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여지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만큼 본인에게 헌신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만큼 본인을 챙겨주는 사람, 또는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는 본인과 그렇게 좀 약간 티키타카가 잘 되고 좀 아이처럼 장난 잘 치고 약간 좀
죽이 잘 맞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면은 좀 행동을 해야죠. 아휴. 자, 이 사람이 3월달에 좀 보여줄 행동, 그것도 좀 볼게요. 아니, 3월이래.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무슨 행동을 보여줄까요? 어머나. 우와. 아니, 근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카드들이 굉장히 좀 좋게 뜨거든요. 참 안타깝네요. 네, 카드들이 그러니까 2주차부터 굉장히 좀 좋게 떠요. 2, 3, 4, 5주차 정말 다 좀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5주차에는 재회, 부활의 카드도 뜨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과 저는요, 재회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만나게 되실 것 같고, 연락이 오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연락이 오는 거는 2주차, 그리고 한 4주차가 가장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5주차에는 마침내 재회까지 하게 되시는 흐름으로도 보여지긴 해요. 보여집니다. 그럼 재회를 하고 나서 그건 어떨까요? 재회를 하고도 잘 만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볼게요. 재회를 하고도 잘 만날 수 있을지. 일단은요,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만날 수는 있대요. 적어도 한 달, 2달? 이 정도 이상은 안정적으로 만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 사람이 만나면서도 계속 뭔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약간 뭔가 회피적인 면모를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사람은 그 말의 표본이에요. 진짜 그 말의 대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싸울 때면 답답한 행동을 보일 것 같고, 조금이라도 본인의 삔또에 안 맞거나 조금이라도 본인이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바로 좀 빤스런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좀 소통을 나누시는 거잖아요. 딱 재회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확실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회까지도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저는 비추천드리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볼게요. 1, 2, 4,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좀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 조언 카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어차피 우리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엄청 결혼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카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금쪽이를 만나셔야겠다면, 그래도 이 금쪽이를 내가 좀 치유를 해주고 싶다, 그래도 내가 오은영 박사님을 빙의해서 이 금쪽이를 좀 갱생시켜주고 싶다 하는 조금 어떤 자선단체 빙의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사람을 만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약간 성격이 좀 센 느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신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굽혀주거나 조금 주장을 수그러들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에 보시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포함해서 15개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는 댓글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카톡 친구 추가해보시고 공직을 다 읽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애를 썼다라는 느낌이 커 보여요. 뭔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서만 좀 일방적으로 희생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보여져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억울한 심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제는 솔직히 이 관계를 떠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과는 좀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무엇보다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좀 확신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끝날 당시에 굉장히 좀 차가웠고 매정하게 여러분한테 대한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좀 싸가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좀 갑자기 돌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태도를 그렇게 돌변해버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잊으려고 일부러 좀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고 있거나 뭐 안 가던 모임, 안 하던 소개팅 이런 걸 좀 일부러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는 바쁘게 일부러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잊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좀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 사귀었거나 아니면 나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에게 끌렸더라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그러니까 그 전 사람이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들,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이제는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만큼 본인에게 잘해주는가, 그거를 좀 따져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나도 이제는 연애할 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겠다. 모든 패를 다 까거나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나도 좀 연애할 때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좀 갑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인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쩌면 지난 연애에서 좀 우리 여러분들이 을을 좀 자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그 전 연애가 줬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좀 지치고 어쩌면 좀 잔병치레나 뭐 병까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이 좀 심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Knight of Wands.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끌림을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좀 헌신적이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모든 걸 줄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진짜 갑자기 이유 없이 좀 달아난 느낌이 큰데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분과 비교적 좀 최근에 연락이 닿았거나 뭐 우연히 마주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좀 소수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카드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뭔가 헤어진 사람 같지 않게 나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나 어떤 걱정까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제3자가 생겼다라고 좀 오해를 하고 걱정을 하고 질투를 하는 부분도 크게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3자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좀 이 사람한테는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큼 본인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만큼 쉽게 말해서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우리 여러분들과 있었던 어떤 육체적인 관계 있죠? 그런 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만족스러웠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좀 생각이 나고 뭔가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혼자서 좀 밤에 여러분을 특히나 그리워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 불면증이 오는 것처럼 잠도 못 잘 정도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좀 밝아요. 낮에는 여러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모습도 있고, 술자리나 어떤 모임 이런 걸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쩌면 이거는 소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제3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상하게 좀 밤에는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고 좀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네가 힘들어했던 부분들, 그때 네 상황들, 다 해결이 됐으려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너를 되게 외롭게 뒀었는데 너를 되게 좀 힘들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미안함과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다시 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장벽이 반드시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는 좀 넘을 수 없던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의 상황이 뭐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다든가, 이분이 뭔가 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었다든가, 일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다든가,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거리적인 문제, 나이 차이, 뭐 약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뭐 준비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약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어요. 약간 미친 듯이 머리를 이렇게 두들두들 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움이 아직도 좀 크게 남아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3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하고 있다. 여러분만큼 어쨌든 제일 좀 잘해주던 사람이나 어쨌든 여러분들만큼 좀 잘 맞는, 궁합적으로 좀 잘 맞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성으로 계속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다가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성으로 억누르면서 멈춰! 그러니까 멈춰! 연락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멈추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은 면대면으로 한 번만 좀 만난다면 확실히 좀 이 관계에서 결판이 나거나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성격상 그러니까 면대면에 좀 약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뭔가 만남을 가진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여러분도 마음이 좀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번이 지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을 성격을 봤을 때도 되게 좀 칼같고 이성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커요. 본인이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좀 호불호가 명확하고 본인만의 어떤 잣대나 기준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하면 솔직히 너무 좀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본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 좀 똥고집인가? 이 사람 고집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아, 너는 좀 틀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기본으로 좀 장착된 사람이거든요.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면모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잘못은 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되게 좀 너그러운 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소한 잘못은 되게 좀 크게 난리 나고 난리 치고 지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너도 솔직히 잘못을 했었잖아. 너도 그때 그런 거 잘못했었잖아. 너도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했거나 너도 좀 행실을 잘못 똑바로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을 탓하는 마음도 약간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너 변했어? 너 지금 안 변했잖아. 너 안 변했으면 나도 안 변해. 이러면서 좀 약간의 좀 자존심 싸움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싸움 중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누가 이기나 하고 좀 이 사람이 간을 보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해준 거는 맞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그렇게 잘해준 건 당연하지. 내가 워낙 좀 잘났잖아. 허허허허. 이러면서 좀 호탕하게 웃고 있는, 약간 좀 자만심 가득한, 약간 좀 자기애가 가득한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뭐 어쩌면 끝날 당시에 좀 많이 잡았거나 아니면 사귈 당시에 좀 이분을 좀 기세등등하게 해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자기애가 지금 되게 좀 충만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가 먼저 연락을 하겠지.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좀 억누르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게 본인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본인이 행동을 하거나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건 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좀 똑같은 문제들이나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아니면 똑같은 뭐 성격적인 차이,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인드가 이래요. 한 번 헤어지면 완전 끝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크게 안 남는 사람 같기도 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여러분과 헤어졌을 때는 유일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어떤 감정의 어떤 한 부분을 좀 채워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을지 볼게요. 되게 운명적으로 느껴지고 되게 좀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되게 비슷하고 티키타카도 잘 되는 반면, 다를 때는 너무 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안 맞을 때는 너무 좀 뒤지게 안 맞아서 너무 좀 괴로웠던 사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딱 한 가지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너무 좀 크게 세게 문제라서 되게 좀 이 사람도 골치가 아팠다라고 해요. 그래도 언젠가 좀 먼 미래에는 다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요. 우리가 서로 좀 더 성숙해지고 서로 좀 나이가 들고 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배포가 넓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좀 행동들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좀 귀엽다, 순수하다, 사람이 좀 악의가 없다, 계산적이지가 않다, 본인을 본인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뭔가 본인과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좀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좀 모아볼게요.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이 사람 무슨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일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퇴사를 하고 취준생 신분으로 돌아갔다던가,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한다던가, 확실히 금전적인 문제가 터졌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확실히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고도 보여져요. 살짝 어떤 열등감? 이런 게 있어 보여요. 너는 그렇게 좀 멋있는데, 너는 그렇게 좀 잘 나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위축돼야 될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 보여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본인이 외롭다는 사실, 본인이 힘들다는 사실, 본인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죽어도 티내기가 싫대요.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본인만의 그런 자존심이 진짜 죽기보다 중요해요. 아휴. 그러니까 밤에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립고 외롭고 여러분이 없는 빈 자리가 공허하고 이런 마음인데, 그걸 절대 티내지 않으려고 해요. 티내면 죽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참, 아휴, 이 사람은 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라고 하네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터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게 좀 터졌을 수도 있겠죠. 살짝 좀 핑계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음 카드에서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카드도 뜨거든요. 여전히 마음이 있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떤 좀 찝찝한 이별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권태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요,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좀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본인이 구속당하는 거, 본인이 집착당하는 거, 이런 걸 정말 좀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구속을 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권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지쳤다라는 심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애초에 행동을 똑바르게 했으면 애초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했겠죠. 이 사람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입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꿈에서도 네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밤중에 여러분들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이 사람이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나름대로 사람들이랑 잘 놀고 술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에 특히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좀 욕망으로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좀 볼게요. 결국에는 아주 좀 먼 미래에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과 보고 싶대요.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안정이 된 뒤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래요. 지금은 아니고 본인이 먼저 좀 연락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본인만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녀인가요? 여러분이 열녀인가요? 여러분이 무슨 뭐 차은우를 기다리시나요? 차은우를 기다린다. 카리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네,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그 정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딴 사람 만나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차은우만큼 내 청춘을 갖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네, 아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3월 아니지 한 달 동안 이 사람과의 흐름 좀 볼게요. 한 달 동안 이 사람과의 흐름, 앞으로 한 달. 근데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막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빠르게 연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살짝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요, 한 달은 넘어야 돼요. 한 달은 확실히 좀 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저는요, 조금 더 가서,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9주차, 네, 9주차에 좀 살짝 연락운이 뜨거든요. 확실히 이때 뜨네요. 9주차에서 10주차. 이때쯤에 두 분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사이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두 분이 확실하게 어떤 다툼이나 갈등 없이 좀 평온하게 만날 수 있는 시기는 네, 9주차에서 10주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라리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쪽이 좀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반응이 과연 좋을까 싶기는 한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답변은 아닌데 그렇다고 부정적인 답변도 아닌 살짝 되게 애매한 스탠스로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밥 한번 먹자라고 한다면 그래 나중에 먹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따로 약속이나 날짜를 잡지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쪽이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뉴페를 만나세요, 여러분들. 뉴페. 이 사람은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 이 사람은 그 갤럭시 S3? 네, 3 정도 될 것 같아요. 앱으로 치면 베타 버전? 약간 인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정식 인간이 아니에요.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되려면 한 20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은요, 오은영 박사님의 연구소에 가서 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이혼 숙녀 캠프? 거기 나가던가, 오은영 금쪽이 상담소 거기 나가서 확실히 솔루션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던가. 근데 오은영 박사님도 이 아이는 사망 판정입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분은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강영욱 지도사님께 가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이분은 강영욱님에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좀 출연시키십시오. 네. 네. 이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연락 날짜, 그래도 이것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9, 7, 2, 5.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드려 볼게요. 일단은 본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자기 개발, 네, 운동, 다이어트, 뭐 성형, 아니면 뭐 한 단계 더 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그런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삶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 사람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매불망 뭐 여러분이 수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고 갓생을 살아라. 그럼 이 사람이 도리어 좀 아쉬워지면서 여러분에게
질질 짜면서 바지가랑이 붙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속마음을 포함해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좀만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저한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는 컨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일 뿐이니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그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분들의 현재 좀 상황 좀 봐보겠습니다. 우리 4번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이 많으신 성격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평소에 안 친할 때는 굉장히 좀 경계심도 강하고 사람에 대한 의심도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군가와 친해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과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이분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좀 잘해주고 좀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좀 어렵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만큼 쉽게 사람을 내치지는 않는 성격으로 보여져요. 정도 좀 굉장히 많고 일단 사람에 대한 미련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먼저 사람들을 끊어내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과는 우리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은 기존의 사람들과는, 기존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진심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과 갑자기 좀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나 혼자서만 연애를 했나? 나 혼자서만 사랑을 했나? 라고 하시면서 어떤 좀 자괴감까지도 드시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 만남의 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까지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동안 쏟았던 어떤 노력들이나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은 다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괴로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 좀 자책하는 감정도 보여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욱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내가 너한테 좀만 더 잘해줬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을 성격상, 이 사람의 단호한 성격상,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좀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좀 스스로 절제를 좀 잘하는 성격이라서, 실수로라도 연락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차단을 당했거나, 좀 통보식으로 이별을 당했거나, 약간 진짜 카톡 이별, 잠수 이별까지도 당하신 분들도 소수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좀 욱하면서 뭔가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별것도 아닌 이유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좀 헤어질 이유인가 싶을 만큼 되게 좀 어이없는 사유로 멀어진 느낌이에요. 네. 좀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그것도 볼게요. 네,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별이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다라고 해요.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충격스러운 이별이었대요. 진짜 조금 욱하면서 헤어졌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되게 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 같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만나서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약간 좀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격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장벽,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만나러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 보여요. 뭐, 상황적인 문제가 뭔지는 우리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뭐, 돈적인 문제,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뭐, 이 사람의 일적인 문제, 또는 두 분의 어떤 거리상 문제, 나이 차이,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게 극복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그게 어떤 결혼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좀 다르다. 우리는 성격도 너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솔직히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그래도 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감정만으로도 순수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가벼운 얘기들만 할 때는 굉장히 좀 쿵짝이 잘 맞았다. 티키타카가 나름 좀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근데 꼭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단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답답해졌대요. 네. 왜 본인이 답답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답답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감성적이다, 약간 좀 감정적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본인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약간 좀 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그분의 착각이거든요. 그냥 본인이 다 옳다. 본인의 말이 다 옳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이상한 하남자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적인 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고,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거는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애초에 연애 관계 자체가, 인간관계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연애 자체도, 만남 자체도 항상 좀 칼같이 해야 된다. 항상 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챗 GPT랑 연애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 뭔가 효율을 따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가성비를 따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쪼잔한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이 살짝 좀 쪼잔하다는 느낌이 크게 들거든요. 뭐 그게 뭐 제가 뭐 변호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약간은 좀 핑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좀 좋아했던 느낌도 있지만 사실 끝부분에 가서는 약간의 좀 어떤 권태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그런 척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감각이나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은근한 좀 바람기가 느껴지기도 해요. 아, 참. 자,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볼게요. 이 사람이요. 근데 쪼잔한 게 많네요. 약간 뭐 금전적으로 쪼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좀 쪼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은근히 좀 계산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본 뒤에 본인이 딱 그만큼 딱 똑같이 5대5로 약간 좀 돌려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겁나게 하남자죠. 겁나게 좀 하여자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회피형이에요. 근데 진짜 장난 아닌 좀 회피형이거든요. 좀만 더 진지한 사이로 발전을 할 것 같거나 좀만 더 여러분들과 뭐 결혼까지 갈 것 같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 만남이 좀 현실화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좀 도망을 치고 빤스런 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되게 좀 아휴 찌질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좀 최선을 다했고 나도 노력을 많이 했어. 나도 원래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전 연애나 이전 관계에서는 나도 맞춰준 적이 없었어. 근데 너한테만큼은 유일하게 나도 최선을 다했었고 그만큼 네가 내 첫사랑이자 뭔가 끝사랑이었어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만큼 그렇게 좀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뭐 못소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스쳐 지나가듯이 약간 좀 가벼운 관계들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본인을 이해해주던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뭔가 좀 쓴소리도 해주고 약간 좀 엄마처럼 좀 케어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좀 순수하고 귀여운 면도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히 좀 본인의 이상형과 걸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 사람은 늘 행동력이 없어요. 뭔가 말은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말로는 뭐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진짜 뭐 우주선 태워 보내주고 그냥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항상 행동은 뭔가 한 발 뺀다고 해야 되나? 행동은 항상 여러분보다 한 박자 늦고 두 박자 늦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행동은 항상 좀 우유부단한 느낌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자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행동력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적극적이고 조금 더 화끈하고 좀 뭔가 상여자 상남자답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사람한테 좀 더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간만 보고 재고만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뭐 준비할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살짝 너를 후순위로 두고 싶은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본인의 일, 본인의 학업 뭐 이런 게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본인의 성공이 좀 우선이다. 내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좀 워커홀릭 같은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도 약간의 좀 자격지심이나 어떤 좀 열등감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너는 그렇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나에 비해서 좀 멋지잖아. 근데 내가 너랑 있으면 좀 많이 좀 초라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너와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이야.
너랑 결국에는 장기적인 결혼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연애까지 가고 싶어. 그리고 지금 내가 어쩌면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 제3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나 너처럼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앞으로도 나를 그만큼 좀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제3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여러분을 계속해서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사번이가 굉장히 나한테 좀 잘해줬었지. 우리 사번이가 그래도 내 이상형과 제일 가까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좀 품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네요. 이분의 속마음 카드 좀 볼게요.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금쪽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상담사에 나가셔야 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좀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도 모르게 좀 말을 되게 툭툭 싸가지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말을 되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좀 일부러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본인의 감정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영욱 분의 그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나가셔야 돼요. 이분은 인간 이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 그 트레이닝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가셔서 그 케이지에 좀 갇혀서 훈련 좀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네 일상이 궁금해 라고 하네요. 아니 이것도 정말 좀 찌질하고 쪼잔한 간제비 같은 마음이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간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본인을 좀 좋아하나?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네가 아직도 제3자가 안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SNS만, 프사만 계속해서 염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대요. 보고 싶대요. 그것도 사실이래요. 네. 근데 솔직히 다시 좀 행동할 용기는 없대요. 용기가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쫄보라서,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이 험난한 인생 진짜 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이분은? 그게 참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난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너한테 좀 잘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너를 서운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너를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너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게 다 핑계죠, 솔직히.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나요? 무당집에 가서 궁합을 보고 우리 둘은 안 맞는다, 약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을까요? 자,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얼마나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이분은 좀 심각한 회피형으로 보여지거든요. 좀만 뭔가 멋대로 안 되면, 좀만 뭔가 책임지기 힘들면 굴로 숨는 분 같아요. 동굴 속으로 지금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얼마나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줘야 될까요? 얼마나? 한 80세까지, 한 100세까지 이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들여보세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좀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하네요. 마음을 몰라주는 건 이분이죠.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통제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자꾸 회피하려고 했던 건 이분이죠. 자꾸만 귀찮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건 이분이죠. 자, 어떻게 여러분과 하고 싶은지 결국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본인의 이상형과 정말 좀 걸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 용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좀 여러분한테 못할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의 어떤 죄책감이 올 만한 짓을 했다. 미안할 짓을 좀 했다. 염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연락하기에는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고는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3월달 이분과의 흐름도 볼게요. 3월달이래. 앞으로 한 달.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달입니다. 이게요. 3월달.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좀 괴로워만 하고 좀 머물러 있고 그런 느낌인데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 차 있죠. 5주 차에는 부활, 재회의 카드가 떠요. 그래서 이때 어쩌면 이분과 다시 좀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이때 오는 연락이요. 보고 싶다. 여전히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밥 한번 먹자. 약간 이런 류의 연락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진지한 연락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다시 좀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분이 약간 좀 금방 좀 질리는 분이에요. 약간 흥미를 금방 좀 잃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복을 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요. 또다시 이 사람이 권태기가 오거나 또다시 갑자기 뭐 급 식어버려서 여러분한테 헤어짐을 통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이분을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그건 우리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비추천 드리긴 해요. 이렇게 조금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연애에 있어서의 끈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결혼해서도 분명히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서장훈 분에게 그 판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분은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소리 질러 가면서 190cm니까 반항 못하겠죠. 네, 아무튼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8 그리고 4 그리고 7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 드려 볼게요.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 현실에 좀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 사람이 진짜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타협이 필요하다.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용서해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나는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 넓어서 무슨 죄든 간에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싶으시다면 이분을 용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추천 드리긴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회원 전용 영상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이 15개가 넘고요. 심지어 저한테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상담 컨텐츠도 있어요. 좀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인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체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이 가장 좀 최우선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